2009년 6월 어느 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GM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순간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지구상 최대 자동차 기업이 단 하루아침에 법원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현대기아는 조용히 세계 판매 순위를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내밀던 그 나라의 자동차가 세계를 집어삼키는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2000년대 10년 동안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팔린 자동차는 단 1000만 대로 2006년 1100만 대에서 35%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판매 감소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 문명 자체가 흔들리는 신호였습니다. GM은 2007년 한 해에만 37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사람들은 이것이 끝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2009년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100년 역사의 미국 자동차 제국이 이탈리아 피아트에 넘어가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텅 빈 공장과 잠긴 셔터만 남은 유령 도시로 변해갔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 세계 자동차 산업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2000년대를 어떤 상태로 시작했을까요?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대한민국 자동차 내수 판매는 78만 대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고 수십만 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부도 처리되어 현대에 인수되었고 대우자동차는 결국 GM에 팔렸으며 삼성자동차는 르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한국차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품질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99년 미국 시장에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0년 10만 마일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당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3년 300년 마일 보증을 내세우던 시절에 현대가 내건 이 조건은 업계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보증 수리 비용으로 망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조금씩 현대차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판매량이 의미 있는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판매량은 6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1986년 첫 수출 이후 꼭 15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2004년부터 현대기아는 모든 차종의 독자 개발 엔진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포드에서 엔진을 비우려 쓰던 회사가 이제는 완전한 기술 독립을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부품 계열사를 재편하고 현대제철이 자동차용 강판을 직접 공급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가 완성되어 가격과 품질에서 동시에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기아 자동차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독일 출신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하며 호랑이 코 그릴이라는 독창적인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까지 기아차는 그냥 산차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슈라이어의 손을 거친 차들이 국제 모터쇼에서 디자인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스포티지와 소렌토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했고 기아라는 브랜드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출시된 현대 산타페는 국내 다목적 차량 대중화에 불을 지폈고 차를 보는 한국인들의 눈높이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2005년 수입차 국내 판매량이 3만 대를 처음 돌파하면서 이제 한국 소비자들도 발렌도와 품질을 따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히려 현대기아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 전반기 한국 자동차는 위기를 발판 삼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무대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세계 자동차판의 진짜 승자는 일본의 도요타였습니다.
2005년 도요타는 70만 대를 판매하며 포드를 꺾고 세계 2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2008년은 마침내 GGM을 넘어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 자동차 제국의 시대를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도요타의 무기는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재고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품을 정확한 시간에 공급하는 이 방식은 전 세계 제조업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렉서스 빨랜드는 성능은 베넴 55 시리즈 수준이면서 가격은 3 시리즈 수준이라는 마케팅으로 유럽 고급차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요타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9년 갑작스러운 급발진 문제로 미국에서만 수백만 대의 대규모 리콜이 시작되었고 신뢰의 상징이던 도요타 벨랜드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제국이 2000년대에 람보르기니와 벤틀리를 연이어 품에 안으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창립자의 외손자인 페르디난트 피에히가 20년 넘게 폭스바겐 황제로 군림하며 그룹을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저가 국민차부터 최고급 스포츠카까지 한 지붕 아래 두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임러는 1998년 크라이슬러를 인수하며 독일과 미국의 초대형 결합을 선언했지만 문화적 충돌과 경영 실패로 2007년 크라이슬러를 헐값에 매각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르노는 1990년 닛산을 인수한 데 이어 한국의 삼성자동차까지 사들이며 아시아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 자동차 업계에는 인수합병 열풍이 거세게 불었고 덩치가 작은 회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공포가 팽배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현대기아는 외부 인수 유혹을 모두 거절하고 독자 기술 개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음은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2000년대 중국 시장은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뜨겁게 탐내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현대기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현지 합작 공장을 세우고 빠르게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의 자동차 보급 속도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현대기아는 이 기회를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국 자동차의 성과는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기아의 합산 생산량은 2022년 24년 400에서 2004년 800만 대로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2000년 자동차 수출 100만 대 국가로 시작한 한국이 2004년에는 처음으로 2천만 대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신차 품질 조사 JD 파워에서 현대차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비웃음이 경계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현대기아 그룹은 세계 판매 5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같은 해 미국에서 기아차 판매량이 45만 대를 넘어서며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기아를 단순한 저가 브랜드가 아닌 진지한 선택지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성과의 이면에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버티며 야간 교대 근무를 지켜낸 수십만 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글에서 만들어진 차들이 부산항 선적부두를 떠나 지구 반대편의 소비자들에게 닿았습니다. 2000년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단순히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 잘 만드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미국은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배웠고 일본은 효율이 전부가 아님을 리콜 사태로 배웠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오히려 체질을 바꾸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2000년대가 끝날 무렵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100년 넘게 이어진 내연기관의 시대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한국이 2000년대에 다진 기술력과 벌랜드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지는 이미 현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현대기아 그룹은 도요타 폭스바겐과 나란히 세계 3강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결과는 바로 2000년대 10년에 피왔단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10년대 전기차 전쟁이 어떻게 세계 자동차 지형을 또 한 번 뒤집었는지 파헤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